이 소액의 종류와 특성에서 이 세포 내외액의 이제 그 전해질 차이를 알아야 되고, 이제 이 소듐이 세포 외는 이제 주 양이온, 세포 내는 이제 포타슘이 이제 주 양이온으로 140 ml 이퀴발란트로 항상성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질 용액의 경우에는 이제 혈관막을 자유롭게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4분의 3, 만약에 1리터가 주입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 4분의 3, 4분의 1로 이제 25% 혈관 내 75%는 이 간질과 이제 세포 내로 이제 이렇게 확산을 하게 됩니다. 정질 용액만으로는 이제 혈관 내 용적을 증가시키는 데는 전에도 앞서 슬라이드 설명을 드렸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리터를 주입을 하더라도 나머지 혈관 쪽에는 250cc가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750이 이렇게 분배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쪽 인트라베스큘라의 볼륨 용적 자체를 늘리려고 하는 건데, 이 정질 용액만 가지고는 이쪽에 혈관 쪽의 볼륨을 늘리는 것은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질액의 투여는 이제 혈장량의 증가보다는 이제 조직 간액의 증가가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종이라고 하는 거는 이데마라고 하는 거는 이제 조직 간액의 이 볼륨의 양이 늘어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정상보다 많이 1리터 이상 늘어나거나 이러면 이제 부종이 이제 형성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부종이라는 거는 결국에 이제 조직의 이제 어떤 그런 기능들을 이제 낮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정질 용액을 통해서 이 혈관의 볼륨을 늘리는 거는 한계가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이 세포 내외에서 전체적으로 볼륨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땀을 많이 흘린다던가 뭐 이런 경우에 탈수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탈수로 인한 저혈량이 원인인 경우에는 이 정질 용액이 더 적정할 겁니다. 왜냐하면 정질 용액은 주입을 하게 되면 이제 분포대로 이제 배분을 하기 때문에 이런 탈수로 생긴 경우에는 이제 세포 외액이 이제 동등한 비율로 이제 부족해지기 때문에 이제 세포의 공간을 이제 균등하게 채울 수 있는 이제 정질 용액이 이제 사용이 더 이제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 이제 판막 질환의 경우에는 뭐 MR이라던가 아니면 뭐 AS라던가 뭐 AR 어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던 간에 이 전체적으로 이제 수술 전에 내과나 이런 데서 어떤 뭐 레이식스 뭐 이런 퓨로를 통해서 이제 수분을 많이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풀모나 이데마가 있을 수 있고 뭐 전신에 이데마가 있을 수 있을 텐데, 특히나 이제 풀모나 이데마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호흡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수액을 어떤 이런 레이식스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수액을 이제 몸에 있는 볼륨을 많이 빼내게 되는데, 소변을 통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분량이 다 줄어들어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판단을 하면 이제 체외순환 중에 전체 토탈 바디 플루이드를 계산하고, 우리가 수술 CPB 이제 후에 뭐 헤마토크릿에 대한 이제 어떤 드랍을 이제 우리가 계산을 보통 하는데, 일반적인 환자보다는 더 많이 헤마토크릿 드롭이 많이 생깁니다. 그 체액량 자체, 그러니까 토탈 바디 플루이드 자체를 계산 자체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수술 전에 이제 환자의 이 몸무게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몸무게가 이제 만약에 원래는 뭐 60kg이라고 했는데 환자가 70kg으로 늘었다, 이런 경우에는 거의 10kg이 이제 어떤 부종으로 작용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00cc가 이 환자의 볼륨으로 작용을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이제 몸무게의 증감을 통해서 이 환자가 어떻게 수분이 변화가 됐는지를 이제 간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등장성이라고 하는 생리식염수는 우리가 세포 외에 140ml 이퀴발런트라고 보통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한 154ml 이퀴발런트 정도 됩니다. 이 노말셀레인의 경우에는. 그래서 조금 더 한 100cc가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혈장량이 이렇게 늘고 조직 간액도 이 정도 늘어나는데,
여기에는 이게 100cc의 용적은 세포 내에서 이제 세포 외 공간으로 체액이 이동이 하는 건데, 이건 이제 소듐의 양이 일반적인 그 플라즈마보다는 좀 더 높기 때문에 이제 수분을 세포 이 간질구역에서 이 혈관 쪽으로 이렇게 이제 시프팅이 되는 이런 경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생리식염수 용액이 높기 때문에, 삼투압이 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그 수액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좀 생각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그 일반적인 그 정상적인 사람에서는 뭐 이런 수액을 뭐 맞거나 그럴 때 그냥 뭐 어떤 크리스탈로이드라든가 정지력을 사용을 되지만, 이 CPB라던가 이 에크모 과정에서 이 환자의 어떤 이제 그 질병이라던가 아니면 그 어떤 치료 과정에서의 어떤 실수로 인해 뭐 부종이 더 심해지고 뭐 이런 경우, 아니면 또 이제 이 그 키드니가 좋지 않아서 이제 부종이 발생을 하는 경우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CRF 환자들, 뭐 AK 환자들이 보통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할 텐데, 이거는 이제 몸의 수분을 계속 축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노말셀라인이나 이런 플라즈마 솔루션을 과도하게 사용을 하면 이제 이런 이제 문제가 다시 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어떤 그 카디오 펄모나리 서큘레이션 과정에서 이걸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어떤 그 정지렉, 뭐 플라즈마라던가 이 노말셀라인의 사용은 좀 자제를 하고, 이 콜로이드로 좀 해서 볼륨들을 좀 많이 땡겨와서 정상적인 비율의 그 체액량을 맞춰줄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몸무게입니다. 몸무게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항상 몸무게를 이제 주기적으로 환자의 몸무게를 주기적으로 측정을 할 텐데, 몸무게가 늘었다는 거는 결국에 뭐 환자가 밥을 먹거나 이러진 않을 겁니다. 뭐 물론 그런 환자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수액의 주입, 그 다음에 부종, 이런 거로 인해서 볼륨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몸무게에 대한 어떤 증감, 이런 것들도 좀 확인을 해서 이게 부종으로 작용을 했는지를 확인을 하고, 부종이라면 이런 어떤 크리스탈로이드 볼륨보다는 어떤 콜로이드 볼륨을 넣어서 이렇게 이제 볼륨을 좀 균형을 맞춰주는 방향으로 이제 가야 될 겁니다.